오히려 불황일 때는 아파트보다 이런 물건을 보는 게 포인트예요. 토지를 2억대 사고 건물을 1,500에 사서 8억 1,500에 딱 팔았어요. 원래 돈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? 여기는 지금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. 여러분들 이런 건물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손쉽게 파악을 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 얼마인지를 몰라요. 그냥 부동산에서도 옆에가 얼마에 팔렸으면 이것도 얼마일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거의 추정을 해요. 자,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부터 시세 파악이 잘 안 되는 물건을 좋아했어요. 왜냐면 빌라도 KB 시세가 안 나오니까 아파트는 수리를 1,000에서 1,500을 드린다 하더라도 KB의 최고가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빌라는 수리를 어느 정도 해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금액 불렀을 때는 그냥 그 금액에 내놓는 거예요. 단독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이게 얼마짜리하고 상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 주인이 내놓는 대로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, 물론 어떻게 브리핑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못 팔지만 또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. 모두가 다 잘 파는 물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부동산은 매수자 한 명 찾으면 되는 거고 내 걸 잘 팔아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내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런 물건도 계속 사고 팔리고 한다. 불황을 타지 않는다. 오히려 불황일 때는 아파트보다 이런 물건을 보는 게 더 포인트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건을 겁나는 거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과연 팔릴 수 있을까? 공장도 처음에 그런 게 겁나는 거고 빌라도 그게 겁나는 거고 아파트밖에 안 해봤으니까 단독 다가구주택도 이게 정말 팔릴 수 있을까? 팔릴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겠는데 그 겁 때문에 거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 물건도 잘 팔린다. 그런데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게 만들어 놔야 잘 팔리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. 보통은 지금 퇴직하는 분들이 뭐 3억에서 5억 정도를 들고 나와요. 그런데 그걸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은행 예금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요. 상품이 거의 3%에서 6% 사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는데, 근데 그분들은 이런 물건을 샀을 때 150에서 300, 400 나온다. 막 500, 600도 아니어도 돼요. 150에서 500 사이로 이게 세팅이 된다. 그렇게 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내가 그렇게 세팅을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거를 전세 세팅으로만 해놓게 되면 전세는 나갈 때 목돈 줘야 되잖아요. 사람들 되게 싫어요. 왜냐면 한 번에 막 7천, 1억씩 나가게 되면 그거를 항상 통장에 예치를 해놔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 그래봤자 보증금 뭐 1,000, 2,000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할 때 되게 수월하고 평상시에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되게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도 선입견이라는 게, 자기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옆에가 3억에 팔렸고 4억에 팔렸고 5억에 팔렸으면 네 것도 5억이지, 그래봤자 네게 5억 5천이지 6억이지. 그래서 그 딱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. 저는 이런 물건을 팔 때 일단 바로 가까운 데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다이나믹한 그런 가격을 받을 수는 없다. 오히려 한 블록 떨어진 데가 훨씬 괜찮다. 여기 세팅을 할 때 이게 11가구라고 하면 이 11가구를 퍼즐을 정말 잘 맞춰야 돼요. 보통은 7개에서 11개가 있는데 이 물건 세팅이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 볼 때 그러면 어느 물건이 가장 좋겠어요? 가구가 많은 물건? 일단 가구수가 많아야 되죠. 왜냐면 가구수가 많으면 수익률을 맞추기 쉽거든요. 그런데 가구수가 많은 걸 보면은 여기에는 대부분 또 가구수를 빼기 위해서 뭘 뺐냐? 지하를 뺐어요. 지하를 3개를 뺐단 말이에요. 여기도 지금 창문이 우리 눈에서 보이는 건 다 지하라고 보시면 돼요. 포인트가 1층, 2층 위에는 임대가 잘 나가요. 지하가 잘 안 나가겠죠. 그래서 지하를 잘 맞추는 게 관건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거의 풀옵션을 놔요. 여기 앞에 주차도 못하게 하고, 그 다음에 방범창도 해주고, 블라인드도 저는 만들어주기도 해요. 사생활 보호도 되니까. 그 다음에 저는 제습기도 놔줘요. 제습기 뭐 그래봤자 몇십만 원 안 하니까. 왜냐면 매매가를 하면 매매가는 몇천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에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. 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옵션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처음 내려오면서 인상 쓰지만 들어왔을 때 조명이나 이런 분위기가 되게 환하고 이런 옵션까지 다 된다고 하면 지하도 임대는 해요. 지금 건물이 쭉 있잖아요. 건물 중에서 좀 튀는 건물 하나 있지 않아요? 튀는 건물 하나 있죠. 네, 튀면은 제 거예요. 튀면은. 저기 딱 보면 일단 지하층에 렉산으로 해서 비가 들이치지 않겠죠. 왜냐하면 비가 와도 창문을 열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.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물건을 임대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두 가지를 정해야 돼요. 저는 처음부터 이 물건을 매도를 할 생각했어요. 매도를 할 생각. 그럼 매도를 한다고 하면 딱 갔는데 건물에 막 페인트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값을 치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.
그래서 저는 건물을 딱 봤을 때 신축에 가까운 느낌이 나게끔 해요.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1억을 쓰더라도 돈을 어디다 바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근데 저는 매수인도 살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. 그럼 매수인은 어디를 보겠어요? 외벽에 크랙가 있거나 페인트 안 돼 있거나 이러고 높은 가격 못 받겠죠. 들어가면서 현관 입구부터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저는 방화문 멀쩡했지만 저는 방화문도 다 했어요.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보다 너무 럭셔리할 필요도 없어. 기존에 나와 있는 방들을 돌아보고 여기 있는 방에서 내 거를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. 내 걸 조금만 더 잘해줘도 여기에서는 내가 1등이에요. 그냥 내 건물이. 내 건물부터 임대는 쫙 빠져요. 그러니까 임대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. 근데 감각이 없는 분은 막 여기다 세탁기 놓고 뭐 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. 여긴 풀옵션이 아니니까. 여기는 뭐 조명이나 싱크대, 화장실만 깨끗하게 해도 이 동네에서 1등이니까. 다른 다가구주택은 그런 거를 손을 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매수인이 다니는 동선 부분을 좀 신경 쓰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옥상까지도 신경 쓰고 제가 팔았을 때는 조명까지도 다 해놨어요. 조명이 저녁 7시 되면 들어왔다가 1시 되면 꺼지고 자동으로 세팅되게끔 해주고, 그리고 뭐 이런 다가주택은 이름은 없지만 저는 이름도 무슨 빌 딱 붙여놨어요. 이름 없는 집보다 이름 있는 집도 괜찮잖아요. 다가주택에 이름 붙이는 건 뭐 내 맘이지 뭐. 근데 나중에 세입자들 다 그 이름으로 전입신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아까 지하층이지만 지하층에 호실 넘버를 붙이는데 지하층이 그냥 101호야. 비공일호 아니에요. 왜냐면 그 사람들도 전입신고 하러 갔는데 저 비공일호라고 하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. 그냥 지하층이 101호, 1층이 201호 이렇게 했어요.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. 근데 임차인분들도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물건을 세팅을 하고, 처음에는 저 물건 내놨을 때 이거 해봤자 4억, 5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. 제가 근데 내놓은 가격이 저는 9억에, 제가 9억에 내놨던 거는 월세가 400 이상 만들어 놨으니까 수익률을 하면 9억 나오는 거거든요. 여기 분들은 수익률을 잘 몰라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내 물건은 당신이 너무 무시해?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, 사모님 그래도 이게 보니까 상가도 월세 3,400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 거 주택도 평당 가격이 아니라 수익형으로 하면 이 정도의 월세를 받으려고 요즘에 이 정도 가격을 지불을 하더라고요. 잘 설득을 해놓고, 그거 부분 하나 하고, 또 이런 물건의 특징이 지하를 정말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. 지하가 하자가 너무 많아요. 지하가 하자 많은 거는 거의 누수 아니면 비가 오면 발목까지 찼어요. 지하층에 거기 사람이 살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그런 거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이런 지하층 같은 거 보면은 건물의 아래쪽에 보면 거기가 제일 낮은 거야.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. 그러면 그 집은 비가 오면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. 왜냐면 이 동네 물이 다 글로 들어오니까.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. 왜냐면 여기 기소가 깊은데 그 옆에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거야. 더 깊은 구덩이를 파서 이 물을 바깥으로 빼면 돼요. 그럼 비가 오면 일로 안 차고 일로 차는 거야. 설비 부분만 조금 이해하면, 빌라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지만 하자 같은 거는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하면 변수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것도 토지를 2억대 사고 건물을 1,500에 사서 8억 1,500에 딱 팔았어요. 이걸로 한 4억 넘게 남았는데, 원래 돈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? 자, 어쨌든 제가 경매기술에서도 다가구 주택 넣어놨어요. 저는 다가구 주택을 항상 많이 팔아왔어요. 많이 팔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매수자를 이해하고 이런 수리 부분 좀 이해하고 하면 그거는 누가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11억이 될 수도 있고 8, 9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거는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잘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. 늘 매수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임대를 얼마의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변에 신축 물건을 보고 신축에서 최고가의 임대 세팅이 돼 있을 거니까 그거보다 한 5에서 10만 원 내가 인테리어를 하면 그 정도 금액을 받겠구나. 임차인분들은 안에 조명이나 이런 내부만 깔끔하다고 하면 그 임대료 옆에가 얼마인지 하고는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물건을 투자할지 말지는 가장 먼저 또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겠어요.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공실이 많다. 그러면 위험하겠죠.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리를 잘 해놔도 내가 임차인 모시기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런데 여기 허름한데도 꽉 차 있다. 그럼 내 건 손을 좀만 보면 내 거 당연히 꽉 차겠죠. 왜냐하면 허름한 거부터 공실 생길 거니까. 여기도 신축해서 다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저쪽 가면은 신축을 45평에서 50평으로만 해서 신축을 올린 게 있어요. 거긴 쫄딱 망했어요. 왜냐하면 3년, 4년 돼도 분양이 안 되거든요. 동네 임대 수준은 있는데 내가 더 돈 많은 사람이 같이 몰려있는 걸 좋아하지 거기 하나만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도 고급형으로 지은 단지만 엄청나게 성적이 안 좋고, 오히려 작은 평형으로 빌라를 지은 곳은 다 차익을 보고 빠졌어요.
그래서 이 부동산 볼 때 사람들이 그 지역이 같이 몰려 있으니까 내가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감정가가 되게 높은데 많이 떨어졌다, 꼭 그런 물건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실제 매매가 잘 되고 수요자가 많은 지역인지 그걸 봐야 돼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에서 출발하고 내가 어떻게 그 임대가를 받을 것인지를 감안하고, 그다음에 이걸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매도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아파트나 빌라보다 약간의 수고는 있겠지만 저는 그 수고한 것 이상의 결실을 맺었던 게 이거고, 불황에도 돈이 100, 200, 300 나오게 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? 네.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? 네, 저는 이거를 8억대, 9억대 했는데 실제로 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럭셔리하지 않네?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서도 좀 매매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, 이거에 한번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좀 상당히 크거든요.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옆에 허름한 거지만 그런 걸로도 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경매가 아니라 금매로도 또 내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동산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의 매매 시장의 수요, 어떻게 하면 매매가 잘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잘 보신다고 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겁니다. 네, 다가구주택은 여기까지입니다.